주요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경기 침체에 대한 세계의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에서도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올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38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요, 보란 듯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할게요.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서민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요? 미국은 요즘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안보랭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최근에 미국 사람들 돈을 모으는 건 지금 생각조차 안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출 회사가요,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58%가 하루 벌어 하루 산다. 그런 답했습니다. 예. 이 회사는요, 매달 이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추이도 보인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지난 4월에 61%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좀 낮았다고는 하지만 예. 지난해 5월, 그러니까 같은 전년대기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54%, 그 당시 53%는 많이 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출 늘어난 거, 미국 내 물가가 많이 올라서죠. 예. 주머니는 비고 돈 나갈 때는 지금 많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신용카드 결제 역시요, 지난해 1분기보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전 세계 물가 불안의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러시아발 에너지 공급 부족인데요. 예, 그렇죠. 오늘 G7 정상회의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젤렌스키 대통령 G7 정상에게요, 겨울이 오기 전엔 이번 전쟁을 끝내야 한다 호소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첨단의 무기 제공해달라. 또 지금보다 더 강력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예.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어제였죠,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또다시 주장해서 눈길을 모기도 했습니다. 예, G7 정상들도 응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상적인 정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G7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G7 정상들 2시간 동안 화상회 진행했거든요. 예. 그 회의의 결론입니다. G7은 성명에서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올해만 29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5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요, 우크라이나에서 필요로 할 때까지 재정적, 인도주의적, 그리고 군사적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지원할 돈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러시아에 대한 현재 보복 관세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얻는 수입 활용하겠다면서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예, 35조 원에서 38조 원 사이. 예. 자, 이번 정상회의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네갈, 아르헨티나 이런 초청 국가들도 참여했는데요. 이들과는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초청 국가의 회의에서는요, 에너지, 기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어요. 예. 지구온도를 많아야 지금보다는 최대 1.5도 정도 높이는 정도로 제한하자. 이른바 파리 협약이죠. 이 파리 협약의 목표 재확인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예. 사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요, 남아공, 세네갈은요, 지난번 유엔에서 대러시아 제재안 나왔을 때 기권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라가 어떠한 말을 할까 좀 유심 있게 주의 있게 봤는데요. 예. 눈에 띄는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러시아는요, G7 정상들이 보란 듯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시설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겁니까? 우크라이나 중부에 있는 크레멘추크라는 시가 있어요. 예. 그 시의 한 쇼핑센터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신데요. 저 미사일 떨어질 때 쇼핑센터 안에 무려 1,0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이에요. 예. 자, 현지 주지사는 이런 말합니다. 지금까지 13명이 숨졌고요. 40명 넘게 다쳤다. 또 21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위중한 사람도 많고요. 또 지금 현장을 정리하고 있지만 예. 정리가 완전히 끝나면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요, 이 밖에도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지만 동부 도네츠크주의 슬로비안스크시라는 주거지역, 여기서의 주거지역도 폭격을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폭격을 할 당시에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써서는 안 되는 집속탄 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지금 G7을 의식해서 이런 도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페인 마드리에서는 공식 개막합니다. 나토 정상회의가요. 자, 그 정상회의 기간에는 또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걱정이 많아집니다. 예, 뭐 화염으로 봤을 때 좀 피해가 클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군요. 자, 끝으로요. 중동의 요르단의 항구에서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염소 가스가 유출됐다면서요? 지금 사고 관련 영상이요. 국제부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노란 가스가 지금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난 곳이요. 요르단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아카바 항구입니다. 예. 지금 사고 현장 CCTV 영상으로 보셨죠. 가스 탱크 실은 트레일러가 항구에 도착을 하고 이어서 항만 크레인이 탱크를 들어올리다가 이런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예. 자, 이런 노란 가스, 말씀하시는 이런 노란 가스는요, 염소 가스예요. 이 가스와 접촉한 사람이 지금까지 10명 정도가 숨졌고요. 예. 25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이 항구 가까운 곳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해변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곳에는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 또 전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부 이승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